네, 먼저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그러셨죠? 오늘 토론회는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무경 의원님, 또 양금희 의원님, 이영 의원님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해 개최하게 됐습니다.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또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자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모색해보는 자리로 기획이 됐습니다. 세 분 여성 의원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지난 6월부터 각 전문가들 다 모시고 수차례 공부 모임을 하시고 이뤄낸 결과가 오늘 이 세미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 정부 에너지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 빛내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는 것이 당연히 예의입니다만 오늘 행사의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내빈 소개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서로 환영하는 박수 의미로 박수 한번 쳐보시면 어떨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의 공동대표이신 이덕환 교수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이 바쁘신 중에도 저희 애교협의 에너지정책 평가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에너지정책 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의힘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김병준 상임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정책위원회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을 합니다. 지난 4년 반 동안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게 저희 애교협의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난 60년 동안 애써 노력해서 전 세계에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안전한 원자력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연구를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원전을 건설해야 될 전문 인력들이 속속 나라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의 근간이죠. 한국전력이 부실 경영과 빚더미에 올라앉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기술 혁신의 가능성 그리고 국민 부담 측면을 고려해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허리는 부러질 지경이고 국가 경제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포기해버려야만 가능한 그런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지금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소수 대란을 겪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대란인데 이 요소수 대란의 출발점이 중국의 에너지 정책 실패에서 시작됐습니다. 13%에 해당되는 설비 용량의 13%에 해당되는 풍력 발전기가 한 달 동안 멈춰섰고 폭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12%에 해당되는 태양광 발전소가 멈춰섰고 절반에 해당되는 석탄 발전소가 멈춰지면서 요소수 대란이라는 불똥이 엉뚱하게 우리나라로 튀어버렸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믿었던 태양광 풍력이 중국을 배반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의 풍력 태양광은 과연 건강한지 묻고 싶은 지경입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수소경제, 이거는 미국의 저술가가 만들어 놓은 환상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 운반, 저장, 활용의 기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애교협이 차기 정부에 경고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림의 떡은 그림의 떡으로 충분한 거지 전 세계에 나가서 탄소 중립이라고 막춤을 출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에너지 정책은 탄탄한 기술과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나 원하기만 하면 목소리만 높이면 기술을 만들어주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차가운 현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그리고 한무경 의원님, 양금희 의원님, 이영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는 김병준 공동선대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고민하고 또 공부를 끊임없이 해오셨습니다. 개회사 시간입니다만 오늘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책자에 인사말로 가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 청중들을 향해서 인사 보내주십시오. 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 직접 오셔서 축사도 드리고 또 자료집 또 정책집을 받아 가지고 소중하게 이제 우리가 그 공약에 담아내야 되는데 오늘 일정이 계셔서 급한 일정이 계셔서 할 수 없이 제가 대신 나왔는데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대신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 완전히 축사가 준비가 안 된 축사를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우리 세 분 의원님, 한무경 의원님, 이영 의원님, 그다음에 양금희 의원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리 만드신 거 축하도 드립니다. 또 지금 이덕환 교수님, 우리 애교협 공동대표로 되어 계신데 오늘 좌장 맡아서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여기 옹기웅 교수님을 비롯해서 발제도 하시고 토론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신데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준비 안 된 축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두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참여정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번은 환경단체가 그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저를 괴롭히는지 와서 탈원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탈원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했더니 굉장한 압박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이 그 대통령을 모시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정책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를 보시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발제를 하는데 누가 발제를 하는데 안 보고 안 듣고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계세요. 앞장 뒷장 넘겨 계산을 하더니 나중에 한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앞으로 에너지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에 당신들 이야기하는 거를 계산해 보니까 이 계산이 안 맞다. 그래서 이 원전 폐기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결론 지었습니다, 그때. 그걸 지금 그 정부의 무슨 그 후예라고 하는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참 이 어디서 도대체 떨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피터 자이안 한동안 그 소위 슈퍼파워 없는 세계 질서를 이야기한 작년 저작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지리 경제학자 또 지리 정치학자죠. 피터 자이안의 이야기를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피터 자이안의 이야기가 미국이 셰일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중동으로부터의 이해관계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은 중동에 과거와 같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울이지 않게 되는데 그 징후 중에 하나가 항상 미국이 어디서 빠져나갈 때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레반이나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러면서 또 빠져나가는 거죠.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중동의 평화가 유지되겠느냐. 만일에 유지가 되지 않으면 중동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긴 그 수송로를 따라서 수송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원유가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줄어든 생산량과 그 다음에 겨우 구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하러 페르시아만 우리가 페르시아만에 과연 접근할 수 있을지 그거조차도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의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상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뭘 믿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탈원전이라는 것을 카드로 꺼내면서 이렇게 가는지 이분들이 정말로 가서 우리의 지금 에너지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위기라든가 이런 변수를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지금 이 국가를 운영하는지 의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꿋꿋이 꺾이지 않으시고 이런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 의원님들 또 여기 또 참석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여기 이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께서 이런 세미나도 열고 꿋꿋이 버텨나가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면요. 정책 제안서 전달식도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서 준비한 정책 제안서를 온기훈 교수님께서 위원장님께 전달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네, 잠시 자리에 서 주실까요? 네, 국내 에너지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께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만드신 결과물입니다. 사진 촬영을 좀 해주실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대학교 주한규 교수님께서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길라잡이,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 이슈 문답 10선을 위원장님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책으로 잘 소화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촬영 순서 갖겠습니다. 사진을 2번에 나눠서 찍으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애교협 공동대표분들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요. 네, 제가 에너지의 힘 하면
단상에 계신 분들은 국민의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 먼저 찍을까요? 에너지의 힘! 네, 추가 촬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 다 단상호에 올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국민의힘 하면은 에너지의 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